오늘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최근 곳곳에서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요즘은 수출길이 막히고 위안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위기설이 커지고 있지요. 부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비책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국 제품이 싸게 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재고를 소화하지 못하면 대규모 덤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넘치면 싸게 물건을 풀어 결국 국내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다른 이슈에 더 힘을 쏟는 듯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미국 관련 이슈나 국내 정치에 비해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더군요. 일부에서는 중국이 어려워지는 소식이 국내 보도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는 점을 의아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있는 만큼 언론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싣는지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때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비자 입장인 미국이 정말 타격을 입을지 아니면 생산자 위치에 중국이 결국 손해를 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손님과 상인이 싸우면 상인이 더 어렵다는 예시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도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국제 정세가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어서 어느 한쪽이 쉽게 무너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그 파장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이 못 파는 물건을 다른 시장에서 우리가 대신 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방산, 조선, 2차전지, 반도체, 철강, 화학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빨리 무너져야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과감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지으면 우리도 피해를 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중국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무역 비중이 작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과거 정부가 친중 기조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국제관계를 균형감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미국과 밀접하게 지내야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씀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강력한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손잡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반문도 있으니 정부 차원의 외교 전략이 중요할 때입니다.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 경기가 식으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통화 가치가 추가로 떨어지고 외화 유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식으로든 대외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시청자께서는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중국이야 원래부터 공산당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니 그 속사정이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 외에는 알기 쉽지 않으니 외부에서 보기에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좋아진다는 언급도 들립니다.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국가의 경제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지요.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의견은 달라도 결국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해야 시민 모두가 혜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선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끝난다거나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중국에 휘둘린다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자주 들립니다. 그만큼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신다는 반증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모든 시나리오는 가정일 뿐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철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쪽이든 같을 겁니다. 한편 과거 정부에 대해 친중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외부 환경에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뒤엉켰고 이 여파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각자 나라 살림하느라 여념이 없고 그 틈에 낀 우리도 분명 타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요. 트럼프는 천재다.
미국이 이긴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중국도 버텨낼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옥죄면서 결국 미국 경제를 견고히 한다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미국도 내부 갈등이 심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해지지만, 분명한 건 이런 대립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이 있는 언론이 많다는 주장, 또 미국을 때리는 데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혹자는 신문을 보면 마치 중국의 관영 매체가 아닌가 느껴진다라고까지 표현하시더군요. 반대로 미국을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언론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매체를 살펴보면서 주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 수출이 막히고 내수도 얼어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여파가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취업시장 등으로도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혁신이 부족하고 부동산에만 몰두하는 양극화가 커진다는 말씀이 있더군요. 그런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도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는 길에 의대 합격 플래카드만 잔뜩 붙었다.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의견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 전체가 특정 분야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심화될 때 혁신 산업 분야 인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방산, 조선, 2차전지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인재가 필요한데 모두들 의학계로만 몰린다고 걱정하시더군요. 결국 경쟁력이 높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니 인력 양성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 대중 의존도 줄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또렷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시각도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 훨씬 든든한 우방이라는 믿음도 상당히 큽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를 도우려 목숨을 걸었던 나라가 어디인지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정답은 없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부가 깊이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꾸 중국이 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수 중심으로 버틸 거다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제조 공장에서 내수로 전환한 지가 이미 꽤 되었고 대체 시장도 확보했다는 주장이지요. 또 미국도 내부가 너무 복잡하고 동맹국마저 흔들리니 언제까지 견고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한쪽만 몰락할 거라고 단정 짓긴 힘들다는 말씀이죠. 언론이 중국에 다 넘어갔다거나 주류 언론이 미국을 가짜뉴스로 때린다는 항의성 발언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매체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늘 존재합니다. 댓글에서 우리 국민만 천하태평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언론의 편향성이나 무관심을 불안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부정선거, 불투명한 정치자금, 각종 스캔들을 언급하며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당부겠지요. 이런 문제의식이 커지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정치적 선택이 결국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다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관세를 통해 미국 물가를 조절하고 중국을 견제해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회복시키려 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그런 관세 부과가 오히려 물가 상승과 미국인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연구도 있으니 한쪽 결론만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미중 간 갈등이 길어지면 우리같이 중간에 낀 나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산, 조선, 2차전지,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기회가 클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공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 생산 차질이 심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화를 이끌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다져온 인프라가 우리에게는 강점입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부터 키워온 산업이라며 역사를 떠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낙관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안고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수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유럽, 미주, 기타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오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버틸 힘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와 기업, 시민이 다 함께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경제의 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 외국 분석가는 중국이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식의 시각차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찾는 미디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채널도 많으니 편향되지 않게 정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시청자께서는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 결국 우리가 중국에다가 다시 퍼주게 될 것이라며 허탈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자재나 소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소모전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언론을 보면 마치 중국 언론 같고 중국 시각을 대변하는 듯하다는 코멘트를 보면서 국내 미디어의 신뢰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중국 매체는 국가가 통제하니 그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우리는 의외로 거대 자본의 입김에 따라 스탠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복잡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특정 당을 지지하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결국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라는 반응은 누구나 바른 정보를 갈망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관점의 정보에 귀 기울이고 생각을 넓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다시 반등을 노릴 수도 있고 미국 역시 자기 살 길을 위해 기업들의 탈중국을 더욱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까지 얽히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어떠한 외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내부 체력을 키우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산업 경쟁력, 기술 개발, 정치 안정, 공정한 언론 모두가 함께 가야겠지요. 댓글들 중에는 언론 통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언론도 편향이 심하니 결국 국민 개개인이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결국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고 선택마저 잘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최근 중국이 조용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현지 방문기를 전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 백화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반론도 존재하니 그 모순이 어찌 보면 체감도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이니 도시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분명한 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만 할 일도 아닙니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함께 오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의 대비와 정부의 판단입니다. 한국도 내부 부실이 상당하다. 혁신 대신 부동산만 붙잡고 있다가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역시 경고로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우리 안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외부 변수가 커질 때일수록 내부 체질을 건강하게 다져놓아야 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계속 위기에 몰린다면 향후 관세나 교역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빠르게 회복해 이른바 경제 보복 카드를 쓴다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간 기업들도 수출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중국 제조업이 망하면 정말 한국이 이득을 보느냐 하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일부 품목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통으로 위축되면 결국 우리도 한계가 명확하겠지요. 그러니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길을 묵묵히 찾아가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 경제정책이 크게 바뀐다. 그러니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때려야 뗄 수가 없지요. 예산 편성부터 대외 정책 규제 완화나 강화까지 모두 정치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친중 성향이던 현 정부의 친미 기조이던 그 결과는 서서히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혹은 다른 정치인이 오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이런 가정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답은 시간이 흐르면 역사로 판가름이 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헌데 일부에서는 극단적 주장에만 매몰되어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니 그런 점은 항상 조심스러워야겠습니다. 또 댓글 중에는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가짜뉴스로 때리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 준 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환경이 쉽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퍼질 위험도 커졌습니다. 아무리 정세가 불안정해도 어차피 우리 모두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흔들리고 수출이 막힌다고 해도 당장 오늘 식사와 내일의 업무를 쉬이 멈출 수는 없지요. 다만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 너무 태평해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공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경제대국이니 무너질 리 없다라는 낙관과 절체절명의 위기라 곧 사라진다라는 비관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디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계 경제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도 기회이자 위협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유럽, 미국, 중국 중심 체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국 경제대 공황 위기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댓글에서 보여주신 시각들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우리나라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 역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보며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이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혹은 언론이 어느 한쪽만 비추더라도 결국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꾸준히 살피고 의심할 건 의심하고 준비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런 면에서 조금이나마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다룬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각자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주변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버겁지만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면 이 상황도 언젠가 기회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켜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